복소 함수론 1 7주차 두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7장에 나와 있는 복소 적분과 코시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복소 적분을 어떻게 잘 정의를 할 거냐 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정의 7.6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어떤 곡선 C를 따라서 함수 F를 적분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곡선 C를 잘 매개화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Z를 T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매개화를 해서 DZ는 Z' T DT라고 해서 F 안에 있는 Z 자리에는 이제 Z를 어떻게 보면 ZT라는 걸로 치환적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결국 매개변수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함수를 도입해서 이제 그 함수로 이제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Z 자리에는 요 Z'을 넣어주고, ZT를 넣어주고, 이 뒤에 나와 있는 요 DZ 자리에는 Z' T DT를 넣어줌으로써 이 복소 적분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가지 계산은 해보면 FZ는 Z 제곱이 있고, 곡선을 어떻게 줬냐면, 예를 들어서 감마 T는 R에 2의 IT인데 T의 범위는 A에서 B까지 라고 하면 DZ는 IR 2의 IT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Z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A부터 B까지 Z 제곱이니까 R 제곱 2의 2IT고, DZ니까 IR 2의 IT DT.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IR 세제곱에 A부터 B까지 2의 3IT DT가 되니까 IR 세제곱에 3i분의 2의 3ib 빼기 2의 3ia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감마가 어떻게 주어져 있든지 간에 매개화만 잘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잘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7.2절에 나와 있는 이 매개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곡선이 여러 개의 조각으로 되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다, 이런 거는 적분하는 구간이 잘게 쪼개져 있어도 구간별로 적분을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용어는 요거는 또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 칸투어라고 부르는 게 많이 나오는데 경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칸투어 인테그랄 이러면은 경로 적분 이렇게 얘기를, 칸투어 인테그랄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경로 적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건데, 칸투어라는 거는 이 피스와이즈 스무스인 커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각적으로 연속인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각적으로 끊었을 때 미분 가능하기만 하면은 된다. 그러니까 얘가 전체가 다 이렇게 스무스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피스와이즈 스무스인 것도 괜찮다. 왜냐면 이 꺾이는 점을, 이 미분 불가능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칸투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곡선의 길이 계산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곡선의 길이 구하는 거는 제가 더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이 Z'T의 크기를 계산해 주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다 하시겠지만, 얘를 어떤 위치에 대한 걸로 기억을 하면은 ZT가 T에서의 위치를 나타낸다 라고 하면은 Z'T가 속도고, 위치를 한번 미분했으니까
z 프라임 t의 크기가 속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속력을 적분해 주면은 이동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동 거리가 결국은 곡선의 길이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뭐 가끔 또 많이 쓰는 기호 중에 하나는 요 dz의 절대값을 씌운 것도 그냥 가끔 뭐 이런 기호가 등장을 하는데, 왜냐면 z를 우리가 zt라고 매개화를 했고 뭐 dz를 그러면은 z 프라임 t dt로 쓸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양변에 약간 절대값을 취하는 느낌으로 절대값 dz라고 하는 거는 z 프라임 t의 dt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제 7.17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이런 거 계산하라고 했는데, 뭐 계산을 해보면 zt가 이런 식으로 매개화를 해놨으니까 뭐 dz는 ir 2의 it고, 그다음에 t는 0에서 2파이까지. 그러면은 절대값 dz는 그냥 rdt가 되겠죠. 그래서 곡선 C에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0부터 2파이까지 r에 뭐 분의 1이니까 r의 n승 2의 int 1의 rdt. 그래서 이것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r의 n-1분의 1에 2파이까지 2의 마이너스 int dt. 근데 얘를 잘 보면은 얘는 n이 0일 때랑 0이 아닐 때랑 뭐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n이 0이 아니면은 그냥 쟤를 적분해 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in분의 1에 마이너스 in에 뭐 2파이 빼기 2의 마이너스 in에 0을 해주면은 0이 되죠, 그렇죠? 이게 n파이 i는 0이니까. 근데 n이 0인 경우를 보면은 이제 분모에 0이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냥 n을 0을 대입하면 1이니까 이때는 그냥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나중에 중요하게 쓰이는 내용인데, int dt는 n이 0이면 2파이고 n이 0이 아니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계산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그래도 한 가지 기억을 한다라고 하면은 n이 0인지 아닌지에 따라 나뉜다, 적분값이 좀 달라진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ML inequality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부등식을 쓸 일이 또 굉장히 많은데, 해석하기라는 거 자체가 이제 부등식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를 뭐 공부하는 학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f가 이런 식으로 연속이고 어떤 칸투 어떤 뭐 곡선 위에서 연속인데 곡선의 길이가 l이고 f가 이런 식으로 6에다 라고 하면은 이 적분값을 이런 식으로 뭐 부등식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뭐 계산을 해보면 우선 곡선 C를 뭐 z는 zt 뭐 a부터 b까지 매개화를 했다라고 하면은, 왜냐면 우리가 요식 자체에는 이 식 자체에는 뭐 그냥 곡선 C를 따라 함수 F를 적분했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정보를 전혀 안 주고 있고, 실제로 계산을 뭔가 하려면은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매개화를 해서. 그래서 매개화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C를 따라 F를 적분해 준 거는 A부터 B까지 이거에 뭐 DZ는 Z 프라임 T DT Z 프라임 T DT가 되고, 그럼 이제 이거의 절대값을 생각을 해주면, 그럼 이제 실변수에서는 이제 이렇게 복소 변수에서 이렇게 부등호 절대값 기호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프라임 T의 Z 프라임 T DT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 앞에 있는 거, 이게 항이 두 개가 있는데 앞에 있는 거 얘는 f가 이 곡선 C 위에서 m으로 바운드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얘는 m보다 작거나 같아서 적분기호 바깥으로 빼내고, 이제 남는 거는 z'(t의) 크기를 적분을 해준 건데 요게 정확하게 곡선의 길이 l이죠. 그래서 얘가 m 곱하기 l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되게 뻔한 부등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는 부등식 중에 하나여서 이걸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부등식을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원을 매개화하더라도 2파이에서 똑같이 0에서 2파이이긴 하지만 뭐 곡선의 길이는 뭐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저번 시간에 썼던 것 중에 하나고, 티오렘 7.21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매개화를 해도 잘 된다. 그래서 매개화 곡선의 길이 자체는 매개화에 의존하지 않는다. 길이는 매개화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곡선이라는 건 딱 하나 정해져 있으니까 곡선의 길이는 당연히 유일하게 정해져 있죠, 그렇죠? 뭐 원에 두려면 2파이면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매개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곡선의 길이가 달라지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똑같은 곡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뭐 누구는 어떻게 매개화하고 누구는 뭐 다른 방법으로 매개화를 했다라고 해서 곡선의 길이가 달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당연한 얘기들을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인데, 반대 방향으로 적분하면 적분의 부호가 바뀐다. 그래서 마이너스 c는 어떻게 보면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죠, 그렇죠? c는 이제 원래 방향으로 돌고 있을 때 마이너스 c라고 하는 거는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부호가 바뀐다. 이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어떤 뭐 fx를 적분한다. 그러면은 b에서 a까지 fx를 적분해 준 거는 부호가 바뀌는 거. 뭐 윗끝 아랫끝 바뀌면은 이제 적분의 부호 바뀐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사실 뭐 굉장히 지금 다 아는 얘기만 하고 있어서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코시 티오렘이라고 하는 거를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뭐 적분 계산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뭐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분 계산하는 거는 제가 뭐 지금 당장에서는 그렇게 같이 안 해봐도 될 만한 정도여서 제가 요거에 대한 적분 계산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넘어가기로 하고, 그러면은 이제 정말로 코시 티오렘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준비 작업들이 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이 선적분도 아마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시간에 많이 만나 보셨을 텐데, 우리가 사실 이때까지 했던 게 뭐 선적분이랑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7.30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펀더멘탈 Theorem of Calculus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다만 요거를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복소 변수, 그러니까 함수 값이 복소수인 거로도 똑같이 적용을 잘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얘기를 해주는 게, 여기 제가 책에 있는 거를 잠깐 썼는데, 어떤 원래 함수의 양끝점이랑 f에서의 적분이랑 요 관계가 있다라는 건데, b랑 a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의 경계죠, 그렇죠? x는 a, x는 b.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랑 서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만나볼 뭐 그린 정리라든지 아니면은 스토크스 정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어떻게 차원이 높은 곳으로 확장을 할 거냐 하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 복소 함수론, 복소 해석학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니까 제가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7.3의 이 그린 정리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쓸 거니까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이미 아마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시간에 배우셨던 내용일 텐데, 얘가 얘기해 주는 거는 이렇게 continuous partial derivative를 갖는 이 P랑 Q라는 이 이변수 함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P의 X에 대한 편미분, Y에 대한 편미분, Q의 X, Q의 Y에 대한 편미분이 모두 다 연속일 때 어떤 simply connected 이런 영역 R이 있는데, 이거의 경계를 C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가끔 요런 표현도 쓰는데, R의 어떤 경계다, 뭐 이 델타 기호, 편미분을 하는 요 기호를 쓰기도 하는데, 뭐 이 책에서 요 기호를 쓰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책에는 혹시 등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 경계를 C라고 할 때, 경계에서 또 원래 함수를 이런 식으로 적분해 준 거는, 경계에서 원래 함수를 적분해 준 거는 뭐랑 같냐면, 이 경계가 만들어내는 영역, 그러니까 경계라고 하는 거는 곡선이죠, 그렇죠? 이 곡선이 만드는 영역에서 어떤 뭔가 미분된 함수를 적분하는 거다. 그래서 미분된 함수를 적분하는 거다. 그래서 뭐 요거를 뭐 이런 이렇게 회전을 나타내는 거에서 뭐 가끔 뭐 F의 P, Q라고 나타내면은 뭐 로테이션 F라고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요런 거를, 이런 게 항상 성립한다라는 게 뭐 그린 정리입니다. 뭐 이거에 대한 증명은 이 책에도 나와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뭐 증명은 예전에 미적분학 시간에 보셨을 테니까. 이거는 증명은 넘어가고 우리가 요 정리를 이따가 잠시 뒤에 좀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린 정리가 갖고 있는 뭐 의미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관심사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이 코시 정리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를 이제 잘 보시면 코시 윅 티오렘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윅이라는 이 약한 이게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제 조건을 더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조건을 없어도 되는 조건인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 우리가 아는 게 많이 없어서 몇 가지 가정을 더 좀 해야만 증명을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이 조건은 없어도 됩니다. 나중에는 이 조건이 없어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시 윅 티오렘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F가 어널리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 윅에 해당되는 건데,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다. 요것 때문에 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윅. 그다음에 뭐 도메인은 simply connected 도메인, 그러니까 구멍이 없는 영역. 구멍이 없는 영역에서 어널리틱인 함수는 이 구멍이 없는 영역 안에 있는 임의의 클로스드 컨투어를 따라 적분해 주면은 항상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닫힌 곡선을 따라 적분하면은 0이 된다. 어떤 함수, 뭐 어널리틱이면은 어떤 함수든지 간에 닫힌 곡선을 따라 적분하면 0이 된다. 이게 a부터 a까지 fx를 dx는 0,
뭐 굉장히 당연해 보이는 이제 요거를 확장한 거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기해주는 강력한 점이 뭐냐면 이거로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요 따름 정리 7.34에 나와 있는 건데 어떤 두 점이 있고 얘가 C1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다른 식으로 얘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가는 똑같은 두 점이 있는데 얘네들을 있는 서로 다른 두 경로를 생각을 했을 때 C1에서 C2를 뺀 거, 그러니까 C1으로 갔다가 C2로 돌아오는 거를 C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C는 똑같은 건데 이렇게 돌아오는 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를 C라고 하면은 C에서 얘를 적분한 거는 C1에서 적분한 거 더하기 마이너스 C2에서 적분한 거랑 똑같고 C1에서 C2 적분한 거를 뺀 건데 이 닫힌 곡선 따라 적분한 거면 0이라 그랬으니까 C1에서 적분하나 C2에서 적분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코시 정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닫힌 경로를 따라 적분하면 0이 된다라는 사실은 양끝점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양끝점만 같으면은 적분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로에 무관하게 우리가 적분값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하게 돌아가도 적분값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뭐 더 멀리 돌아가면은 왠지 뭐 함수값이 좀 바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양끝값만 알면 된다. 이게 결국은 A에서 B까지 fx dx를 해준 게 뭐 이렇게 f'이 f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적분값은 결국은 양끝점만 알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A, B를 어차피 얘는 1차원에 있는 애니까 얘를 뭐 어떤 식으로 가든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상관이 없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건데 2차원으로 확장을 하고 나니까 어느 점에서 어느 점으로 갈 때 경로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사실 경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요 코시 정리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코시 정리를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C에서 F를 적분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F를 U 더하기 IV로 쓰고 DZ를 DX 더하기 IDY라고 쓰면 얘는 C의 U 더하기 IV의 DX 더하기 IDY여서 실수부 허수부 묶으면은 UDX 빼기 VDY 플러스 I의 VDX 더하기 UDY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그린 정리를 쓸 텐데 그린 정리 얘를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F가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UX, UI, VX, VY가 전부 다 연속이에요. 그래서 그린 정리를 쓸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F가 어널리틱이니까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UX는 VY랑 같고 UY는 마이너스 VX랑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C에서 UDX 마이너스 VDY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이 C가 만들어내는 어떤 영역을 R이라고 했을 때 R에서 얘는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VX 마이너스 UI DX DY가 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애도 보면 VDX 더하기 UDY인데 얘는 또 C가 만들어낸 어떤 영역에서 U를 X로 미분한 거, V를 Y로 미분한 거 빼준 요게 됩니다. 근데 딱 얘네가 전부 다 0이죠. 그렇죠? 왜냐면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둘 다 0이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요 코시의 뭐 윅 티오렘이라고 하는 요 윅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이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다라는 거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잠시 뒤에는 이런 윅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이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다는 조건을 조건이 없이도 요 코시 티오렘이 성립한다라는 거를 보이는 게 요 7장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7장의 목표는 요 윅이라는 단어 빼고 그냥 F가 이제 어널리틱이고 어떤 뭐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이고 C는 D 안에 있는 어떤 뭐 클로즈드 칸투어는 피스와이즈 스무스 커브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칸투어라는 뭐 단어 자체에 우리가 크게 뭐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뭐 미분이 적어도 가능해야 우리가 뭐 Z 프라임 이런 것도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클로즈드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클로즈드 커브를 따라 적분하면 0이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이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다라고 하는 윅 조건 없이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다가 이 7장의 목표입니다. 여기 뭐 리마크 7.35에 뭐 굉장히 뭐 중요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한번 얘를 읽어 보면은 이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경로에 무관하다. 그러니까 양끝점만 알면 되지 이 안에가 어떻게 뭐 얼마나 구불구불한지 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 적분 값이 결국은 양끝점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윅 티어렘이라고 하는 이 윅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이 컨티뉴어스 데리바티브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린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린 정리를 증명할 때는 반드시 연속인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 7.35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7.36에서는 멀티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구멍이 있는 영역에서도 비슷한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구멍이 있어도 괜찮다. 구멍이 있는 영역에서도 이제 그거에 둘레 여기에서는 둘레만 됩니다. 그래서도 둘레를 생각한다면 괜찮다. 그래서 아까와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아까 티오렘 7.33이었는데 그냥 코시 정리에서는 D는 그냥 임의의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서 C는 그냥 여기 안에 있는 임의의 칸투어여도 상관이 없었어요. 클로즈드 칸투어. N이 클로즈드 칸투어. 그러니까 구멍이 없는 영역에서는 뭐 이런 닫힌 커브 아무거나 뭐 가지고 와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티오렘 7.36에서는 이제 도메인을 조금 일반화해서 혹시 구멍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영역이면은 뭐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영역인데 여기에서는 C를 아무렇게나 막 고를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거의 바운더리 D의 경계에서만 딴 거는 모르는데 경계에서 그러니까 얘는 D라는 영역은 얘는 여기 안에 이렇게 색칠된 영역인데 이거의 경계니까 요건 이런 커브를 우리가 C라고 불렀을 때 C에서만 적분을 했을 때 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오해하면은 안 되는 게 이 C 안에 있는 임의의 클로즈드 커브도 다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거여도 곡선 C를 이렇게 잡아서 적분해도 0이 되는구나.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이런 거는 안 될 거고 다만 경계에서는 잘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계일 때
이렇게 구멍이 있어도 경계에서는 왜 되냐라고 하면은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뭐 책에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나 있는 영역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애는 요 C1 이렇게 반시계로 매개화한 거 C1,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매개화한 거 C2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C는 요 C1, C2로 되어 있는데 얘를 구멍을 기준으로 잘라요. 색깔로 여기를 A점, 점 A, 여기를 점 B라고 해서 잘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살짝 잘랐으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편의상 화살표로 이렇게 쓸게요. A에서 B로 갔다가 C2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렇죠? 그 다음에 B에서 A로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C1을 돌아서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해요. 그럼 얘는 클로즈드 커브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해주면 C에서 F를 적분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C1을 따라 적분한 거. 그래서 C1 먼저 갔다가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C1 먼저 갔다가, 그러면 얘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가, 그러니까 이거 약간 좀 과장을 해서 왔다가 B로 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가 점 B죠. 여기가 C1이고 C2고 한 바퀴 돌아서 요 B에서 다시 나가는 거. 그래서 이제 요 간격이 이제 굉장히 작은 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C1으로 한 바퀴 돌아서 A에서 B까지 갔다가 C2 돌고 다시 BA로 나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완벽한 증명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요 진짜 간격이 충분히 작으면은 잘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C1은 이제 적분 순서를 잠깐 바꿔서 C1에서 C2 따로, A, B에서 BA 따로 보면은 C1 더하기 C2 적분한 거 0이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클로즈드 커브니까. 그래서 얘는 얘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애초에 0이었고 얘가 0이니까 얘는 반대 방향으로 해준 거니까, 그래서 C1 더하기 C2도 0이 되는구나. C1 더하기 C2, C1 더하기 C2도 0이 되는구나. 그래서 딱 경계에서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리도 당연히 우리가 뭐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내용인데, 경계에서만, 이 구멍이 있는 영역에서는 경계만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가끔 다른 책에는 뭐 열쇠 구멍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구멍을 살짝 파내서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뭐 종종 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코시 티어렘에서 윅 티어렘, 여기서 윅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버티브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 없이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가? 네. 네. 그래서 뭐 예제는 건너뛰고, 그래서 이거 없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네. 그래서 이게 7.39에 나와 있는 게, 얘는 코시 티어렘 어떤 직사각형에서 먼저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F가 어널리틱이고, 근데 어떤 직사각형을 포함하는 어떤 도메인에서 어널리틱이래요. 그랬을 때 이 직사각형 따라 적분하면 0이 된다. 직사각형에서 먼저 보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사각형이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 직사각형 위에서의 적분을 한번 왜 0이 되는지 한번 해보면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신기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이런 상황인 거죠. 어떤 곡선 C가 있고 이런 직사각형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직사각형에서 적분을 하려고 하니까 직사각형을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어떤 직사각형이 이렇게 C가 있는데 얘를 4등분해요. 4등분해서 얘를 C1, C2, C3, C4로 이름을 붙여요. 그럼 얘네들의 오리엔테이션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1번에 있는 거는 이렇게 반시계로 되어 있고 2번에 있는 애도 똑같이 반시계로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편의상 I1 J라고 하는 애는 뭐로 정의를 할 거냐면 이 C1에서 CJ에서 F를 적분한 걸로 정의를 해요. 그러면 전체 I에서의 적분은 요 각각의 사각형에서 적분한 거랑 똑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I를 전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 그러면 얘는 각각의 이 직사각형에서 적분한 걸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얘가 0이 되는 거를 보이는 거고, I는 이 각각의 이 직사각형 전체를 4등분해서 쪼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등식을 써보면 여기서 뭘 관찰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만약 얘네가 4분의 엡실론보다 4분의 절대값 i보다 작으면은 모순이에요. 왜냐면 모든 게 전부 다 4분의 i보다 작으면 i가 쟤네보다 다 작은데 얘가 스트릭트하게 i보다 작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적어도 하나는 4분의 i보다 커야 돼요. 적어도 4개 중 4개가 있죠. 4개로 쪼갰으니까 4개 중 적어도 하나는 4분의 i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모순이 안 생기죠. 그래서 뭔진 모르겠지만 그거를 1이라고 써요. 그래서 첫 번째 걸로 i1은 4분의 i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사각형을 만들 때마다 원래 거의 4분의 1보다 큰 게 반드시 하나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C1으로 골랐었죠. 처음 직사각형 C가 있었고 걔를 4등분해서 C1을 골랐어요. 이 C1을 다시 갖고 와서 확대를 해보면 이 C1에 대해서도 똑같이 4등분해서 뭐를 하나 고를 수가 있어요. 이 적분의 크기가 4분의 1보다 더 커지는 게 반드시 하나 존재해서 우리가 걔를 C2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C1, C2로 갈수록 점점 4분의 1씩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걔네들의 이름을 IN이라고 붙여요. 왜냐면 우리가 이 C에는 어떤 사각형들, 직사각형인데 점점 줄어들고 있죠. C1에서 C2로 C3로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4등분씩 되는 거죠, 그렇죠?
4등분씩 줄어드는 애들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귀납적으로 아까 i1이 4분의 i보다 크거나 같았고 i2는 마찬가지로 4분의 i1보다 크거나 같은 애로 고른 거니까 얘는 16분의 i가 됩니다. 4의 제곱분의 i. 그래서 n번째 in의 크기는 4의 n제곱분의 i보다 크거나 같아서 절대값 i는 4의 n승의 in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줄어드는 어떤 직사각형을 가지고 적분의 어떤 관계를 찾아봤었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게 뭐였냐면 어떤 구간에 대해서 네스티드 인터벌 티오렘이라고 불렀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축소 구간 정리. 어떤 인터벌이 있을 때 인터벌 i는 썼으니까 j라고 하면은 j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어떤 j에는 이런 an, bn 이라고 하는 어떤 닫힌 구간이 있고 구간의 길이도 0으로 줄어들면 어떤 유일한 한 점이 존재한다. 요 모든 구간에 들어가는 점이 유일하게 딱 하나 존재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축소 구간 정리라고 해서 증명을 했었던 거고, 사실 요거가 직사각형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직사각형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구간 두 개 곱하는 걸로 만들어지니까. 렉탱글에 대해서도 똑같이 여기 위에서처럼 C n들이 줄어들고 있고 이제는 넓이가 줄어드는 걸로 보면 되겠죠. 얘가 줄어들면 어떤 유일한 한 점 Z0가 모든 C에 들어가는 얘가 딱 하나 존재한다. 요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증명 자체는 축소 구간 정리를 두 번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 쪽에서 하나 존재하고 세로 쪽에서 하나 존재하고, 그래서 증명은 생략하고 아마 2장에 있었을 내용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축소 구간 정리를 아니까 잘 확장해서 기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Z0가 요 직사각형 n개의 직사각형 안에 이제 모든 직사각형 안에 포함되는 어떤 Z0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도 또 점 하나 찾았으니까 뭔 얘기를 할 거냐면 F가 특별히 이 Z0에서도 어널리틱해요. 왜냐면 애초에 직사각형 전체에서 어널리틱 했으니까 특정한 한 점 잡아도 당연히 어널리틱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냐면 Z-Z0가 델타보다 작으면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 그래서 걔를 이런 식으로 씁니다. FZ0는 이렇게 몫으로 된 거에 극한이니까 에타 Z라고 쓰고 에타는 에프실론보다 작은. 그래서 이게 다른 표현이 아니라 결국은 요거에 이름을 새로 붙인 것 뿐입니다. 미분계수가 존재하니까 요런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함수를 그냥 에타 Z라고 이름을 붙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F'0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CN에서 F를 한번 적분을 해봐요. 그러면은 요 식을 잘 전개하면은 FZ는 FZ0 더하기 F'Z0의 Z-Z0 더하기 에타 Z의 Z-Z0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적어보면, 그래서 두 개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FZ0 더하기 F'Z0 Z-Z0의 DZ, 뒤에는 에타 Z의 Z-Z0 DZ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줍니다.
근데 앞에 있는 거를 잘 보면은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Z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있고, 잘 보면은 Z는 요거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숫자고 1차식이에요. 1차식. 그리고 얘는 CN이니까 어떤 닫힌 직사각형이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당연히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죠. 1차식이니까 뭐 사실 인타이어 펑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CN에서 J를 적분한 거는 0이 됩니다. 얘는 0이 돼요. 왜냐하면 코시 윅 티오렘에 의해서. 왜냐하면 1차식은 인타이어 펑션이니까 뭐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버티브를 당연히 갖죠. 얘가 컨티뉴어스 뭐 인타이어 펑션이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버티브를 갖습니다. 이제 뒤에 것만 잘 보면 되는데, 뒤에 것도 잘 보면, 뒤에 거는 그래서 요게 IN이었죠. IN이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찾은 거는 IN은 그러면은 CN에서 저 에타를 적분해 준 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얘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 델타를 아까 골랐었죠. 그렇죠? 이 델타를 골랐는데 이 델타를 잘 보면은 뭐 그림을 돌이켜 보면은 전체 원래 엄청 큰 이런 직사각형이 C가 있었고, 뭐 잘게 쪼개서 Z가 제로가 뭐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어딘지 모르지만 뭐 계속 직사각형들이 교집합이 생겨 나갈 거니까 어딘가에 있어서 우리가 델타를 이렇게 델타를 잡은 거였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할 거냐면 n을 충분히 키우면은 어떤 라지 n이 존재해서 n을 충분히 키우면은 cn이 요 델타 네이버후드에 들어갑니다. 그쵸? 왜냐면 이 cn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Z0를 포함하는 어떤 굉장히 작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걔네들이 계속 교집합을 해 나가서 Z0 하나가 될 거니까 얘를 충분히 키우면은 Z0의 어떤 델타 네이버드 안에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거기 안에는 딱 한 점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왜 했냐면 이 델타를 이용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요 n보다 크면은 n이 요 라지 n보다 크면 in의 이제 절대값을 계산해 보면 얘가 뭐보다 작냐면 에타 z의 z-z0의 dz가 되는데 뭐 여기까지 해주면은 그러면 에타 z는 아까 엡실론보다 작았죠. 언제? z가 요 델타 네이버호드 안에 있을 때. 근데 이미 cn 자체가 델타 네이버호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요. 엡실론으로 빼내고 cn의 z0 이거의 dz가 돼요. 근데 z-z0는 어쨌든 이 cn의 대각선보다 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각선을 생각을 해주면 그래서 cn의 대각선 길이를 dn이라고 하고 cn의 둘레를 l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c의 대각선 길이는 원래 주어져 있는 애니까 길이는 ln d고 cn의 둘레를 l이라고 해요. 그럼 ln은 둘레의 길이는 절반씩 줄어들죠. 그렇죠? 4등분 했으니까 4분의 1씩 줄어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겠지만 이거의 둘레니까 정확히 절반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대각선의 길이는 뭐 절반씩 줄어드니까 얘도 절반씩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z-z0는 dn 대각선의 길이보다
작겠죠, 그렇죠? 왜냐면 Z도 Z0도 CN에 있으니까 이 어떤 직사각형 안에 있는 뭐 임의의 두 점이니까 당연히 제일 긴 게 대각선이죠, 그렇죠? 대각선의 길이보다 작을 거고, 그래서 얘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찾은 게 IN이 엡실론 곱하기 CN의 Z-Z0의 이거보다 작았는데 얘는 엡실론의 Z-Z0는 어쨌든 곡선의 길이보다 작으니까 dn이고, 나머지는 CL의 절대값 dz니까 얘는 그냥 곡선의 길이죠, 그렇죠? 곡선의 길이는 아까 우리가 ln이라고 했었죠, 둘레의 길이. 근데 이제 각각의 n번째 했을 때는 쟤네들보다 작으니까 4의 n제곱에 엡실론 곱하기 dl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까지 찾은 게 in은 4의 n제곱분의 엡실론 dl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애초에 요 in들이 뭐였냐면 요거를 만족하는 애였어요. 절대값 i가 4의 n제곱 in보다 작아요. 절대값 i가 4의 n제곱에 in보다 작아요. 근데 i n제곱을 딱 이렇게 썼으니까 얘는 d 곱하기 l 곱하기의 엡실론보다 작죠. 근데 d랑 l은 당연히 그냥 어떤 주어진 상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원하는 만큼 줄일 수가 있어서 i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제 f가 파셜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다는 조건 없이도 대신에 아직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 뭐 이런 얘기는 못해요. 이런 얘기는 못하지만 적어도 직사각형 위에서는 적분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증명의 호흡이 굉장히 길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증명이 뭐 굉장히 좋은 증명인 거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직사각형을 우선 4등분씩 해요. 4등분씩 해서 이제 직사각형 4개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적어도 4분의 원래 거보다 크거나 같아요. 다 작으면은 모순이니까 적어도 큰 게 하나 존재하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요. 그래서 요 짓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4등분해서 뭐 하나 고르고 또 그것 중에 4등분해서 뭐 하나 고르고 또 4등분해서 뭐 하나 고르고 이런 걸 할 건데 어떤 기준으로 고를 거냐면 이제 그거의 적분값이 이제 4분의 원래 거의 4분의 1보다 커지는 뭐 크거나 같은 걸로 되게끔 골라줘요. 그럼 이제 각각의 이제 작은 직사각형에서 적분을 시도를 할 건데 우선 어널리틱인 점 하나를 고르는데 사실 뭐 직사각형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어널리틱하니까 되게 특별한 Z0를 골라야 되는데 Z0를 어떻게 골랐냐면 모든 CN에 우리가 직사각형 줄어드는 직사각형을 만들었으니까 거기 안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점이 딱 하나 존재하고 이제 그 점을 골라요. 그 점을 고르면 FZ를 이제 그 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1차 테일러 전개를 한 거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1차 테일러 전개를 한 거고, 말 그대로 1차 테일러 전개를 했으니까 1차식 더하기 5차 꼴로 나타나는데 1차식은 항상 적분하면 0이 됩니다. 이 닫힌 직사각형을 따라.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코시 윅 티오렘을 증명을 했으니까. 여기서 코시 윅 티오렘을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1차식이니까 당연히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가져요. 그래서 1차식 날아갔고 그럼 이제 5차만 남는데 이 5차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있냐면 애초에 Z0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좋은 점으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직사각형으로 다 포함되는 점이니까 Z0를 기준으로 어떤 델타 네이버들 아까 이 5차 이 1차 테일러 전개를 했을 때 그 델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 CN이 어떤 직사각형이 요 델타 네이버드에 들어가게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Z0를 이런 식으로 특별한 Z0를 고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르고 나면 이제 5차는 당연히 원하는 만큼 줄일 수가 있으니까 엡실론보다 작아졌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원래 직사각형의 n등분 4등분씩 해서 만든 거니까 둘레의 길이랑 대각선의 길이가 전부 다 2분의 1씩 줄어드는 거를 이용을 해서
아까 어떻게 보면은 4의 n승보다 작으니까 이거를 줄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게 당연한데, 왜냐면 4의 n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0으로 안 가죠. 그렇죠? 오른쪽에 어떤 요 in이 4의 n승보다 더 빨리 줄어들어야 되는 건데, 딱 이 대각선이랑 둘레를 생각하니까 4의 n승이 이제 잘 튀어나와서 우리가 이 원하는 적분값을 임의의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코시 시오렘을 직사각형에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할 거는 사각형에서 했으니까 그다음에 원에서 할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원하는 요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다음 시간에 중간고사 이후에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